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광복 73주년 그리고 건국 70주년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과연 헌법이 명령한 대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정권인지 아닌지는 이번 주에 하는 행동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정권인지 아니면은 이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민족 반역 세력, 반국가 세력과 밀회를 하는 불륜을 저지를 것인지도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해가지고 이른바 제3차 정상회담,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이란 말은 틀렸습니다. 한반도에서 정상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김정은은 정상이 아니고 반국가 단체의 수괴일 뿐인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그것은 회담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5월 말에 김정은이가 갑자기 연락해 가지고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만난 것은 회담이 아닙니다. 회담은 공개된 게 회담이지 그것은 밀담으로 봐야 됩니다. 밀담. 꼭 만나야 되겠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평양에 갈 모양인데 평양에만 가지 말고 다른 데도 가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4.27 선언을 존중한다고 하면은 4.27 선언의 이 대목,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걸 지키기를 기대합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서 서로 왕래하자. 서로 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보자. 이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니까 북한에 가면은 지배층만 사는 평양만 보지 말고 다른 데도 봐야죠. 어디를 가야 되느냐? 저는 두 군데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째, 강제수용소를 봐야 합니다. 북한의 가장 큰 문제 두 개는 하나는 핵으로서 민족 인류를 위협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강제수용소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던 아우슈비츠와 똑같은 것이 어떻게 21세기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반부에 어떻게 강제수용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민족의 수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 인권 말살 현장입니다. 그리고 강제수용소에 한 4만 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 지옥이죠. 그리고 유엔 인권보고서에서 계속 등장해가지고 김정은을 반인류 범죄자로 단죄해야 된다는 근거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강제수용소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강제수용소에 가서 북한 주민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남북관계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통계를 보면은 강제수용소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간,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영양실조로 죽어간 사람을 국제사회에서는 약 1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100만 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오면은 삼성전자를 보여주겠다. 삼성 연방제 통일하려면은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사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나는 강제 수용소, 특히 한국에서 유명한 요덕 수용소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바로 그게 4.27 선언에 담겨 있는 이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 정신에 맞는 거죠. 민족적 화해를 도모한다면서 어떻게 우리 민족 중에서 10만 명을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가두어 가지고 멸종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민족 반역행위입니다. 또 한 군데 문재인 대통령이 꼭 가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오지 탄광입니다. 아오지 탄광. 저 북한의 제일 북쪽에 있는 아오지 탄광은 국군포로 6만 명이 수용되어 가지고 노예 노동을 하다가 아버지 국군포로가 죽으면 아들이 그 가업을 인계받아 가지고 노예 노동을 또 계속하고 손자도 하고 그러면서 쓰러져 간 민족 참화 현장입니다. 이것도 민족 화해와 단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군포로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생존자가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돌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가보자 해야 됩니다. 보여달라. 아오지 탄광 보여달라.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존자가 몇 명인지. 지금 80 몇 명은 자력으로 탈출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6만 명 중에 80명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가족은 한 300명이 한국에 왔어요.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바로 참상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독재 3대 세습이 이어지는 동안 북한에서는 국군포로의 노예 3대 세습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 김정은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거예요. 미국과 종전선언을 해야 되겠는데 미국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번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한국 대통령이라면 헌법 정신을 지키는, 헌법의 명령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분이 맞다면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 전제가 있다. 내가 종전선언을 미국에 요청하기 전에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한국 전쟁 누가 일으켰느냐? 그거 분명히 하자. 두 번째, 불법으로 억류한 6만 명의 국군포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북한군 포로는 남김없이 다 보내줬는데 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국군포로 6만 명을 불법 억류하고 있느냐? 생존자를 다 보내다오. 이 경우에는 한 사람당 얼마씩 쳐서 현금으로 보상하겠다. 이거는 아마 미국도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해주면은 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오지 탄광에 가서 우리 동포를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특별히 용기 있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아니고 진정한 인권 변호사라면은 한 인간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반드시 그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종전선언 너희 도우미 역할을 해달라 하면서 북한보다 더 앞장서 가지고 미국에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우선 우리 헌법 정신을 어기는 것이고 국민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어기는 것이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대한민국보다 상관으로 모시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주에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다는 결정을 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혹시 9월 초에 회담을 해서 북한의 이른바 공화국 창건 70주년 행사를 빛내는 행동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가장 큰 배신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가야 할 종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출생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자칭하면은 모순이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에 대한민국과 이혼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8월 15일 기념사를 정말 잘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